네, 예고해드린 대로 완성차, 자동차 관련된 산업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전문가 모셨고요.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만도 안 여쭤볼 수가 없어서 살짝만 조금 네. 풀어주시고 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만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만도 어제 이제 물적 분할 계획을 발표를 했는데요. 네. 이제 기본적으로 사업 구조적으로 크게 변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율주행 사업부가 기존에도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 분할을 하는 것이고, 네. 뭐 이거를 뭐 IPO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회사 외부로 이제는 뭐 유출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게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사업 구조에서 변하는 거는 없었던 발표였던 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네. 기존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사실 이제 분할을 해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자율주행 사업 부분이 자회사로 들어가게 되면은 간접 지배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기존에는 그렇죠. 이제 성장 사업 부분을 직접 지배를 했다라면 간접 지배로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주주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좀 제한되는 부분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 그 자회사를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이 벌어질 건데, 뭐 전략적으로 많은 일들이 있을 건데 거기에 대해서 좀 권한이 제한이 된다면 이제 좀 주주권이 약간 부정적인 좀 이슈로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이 좀 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사업을 어떻게 구성을 해 나가겠다 이 부분은 좀 결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이제 주가는 또 앞으로 향후 행보가 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본질은 사실 변한 건 없지만 이벤트가 발생을 했고 주가가 좀 오늘 뭐 변동이 있지만 사실 이게 이제 LG화학 트라우마 때문에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네. 하여튼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걱정 많이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그 물론 밑에- 주가를 어디 네. 예측할 수는 없는 거지만.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밑에 자회사를 분리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뭐 JV를 한다든지 뭐 신규 투자를 유치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유롭게 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네. 그런 전략적인 긍정의 부분들을 측면도. 이제 앞으로 좀 부각을 시켜서 주가를 또 이제 다시 모멘텀을 회복시킬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정해지지 않은 질문이지만 이슈가 등장해서 또 곤란하게 만들 의도는 아니고 네. 궁금해하시니까 만도를 여쭤봤고요. 자, 본 질문으로 가겠습니다.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의 이 이슈가 좀 해소될 기미가 보인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자동차주 6월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달리기 시작할까요? 차량용 반도체 이슈는 이제 6월부터는 많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네. 5월 달에 이제 정점이었던 것 같고요. 생산 차질이 6월부터는 5월 대비해서 생산이 상당히 올라오게 되고 3분기부터는 이제 100% 가동률을 이제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되는 원인을 보게 되면은 이제 문제가 됐었던 르네사스의 공장이 6월 말 시점에는 100% 재가동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발표를 했고요. TSMC 같은 경우에도 6월 말 시점에는 기존의 캐파에서 증상한 물량들이 나오기 시작을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기 때문에 이 시점을 기점으로 해서 점점 더 생산량이 올라오는 그림으로 하반기까지 가게 될 것 같습니다. 자, 연기금들의 순매도가 계속 자동차주 위주로 좀 집중, 이 연기금이 어떻게 집중적으로 좀 사들이고 있나요? 최근 들어서 이제 순매수를 좀 돌아섰고요. 굉장히 좀 자동차주를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은 당연히 이제 수급적으로 이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좀 조금 더 이제 눈여겨 보는 부분 중에 하나는 연기금뿐만 아니라 외국인들도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지분을 약간 좀 축소를 많이 했습니다. 외국인 지분율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여기에서 이제 추가적으로 외국인 지분율이 더 하락을 하기보다는 올라오는 좀 상승 반전하는 모멘텀이 좀 하반기에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수급 측면에서는 외국인들도 많이 비워놓은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좀 채워야 되는 상황이고 뭐 연기금도 이제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굉장히 좀 좋은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네. 자, 현대차 같은 경우는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이 지금 계속 올라가는 보도들을 봤습니다. 차량 평균 가격이 4만 달러를 돌파한 것 같은데 하반기 실적도 좀 기대를 해봐도 될까요? 지금 전반적으로 실적을 봤을 때 1분기도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분기도 차량용 반도체 때문에 우려가 크지만 실제로는 굉장히 좀 좋은 실적을 보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하반기가 되면은 이제 가격 효과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해서 이제 생산량도 회복이 될 거기 때문에 또 좋은 실적을 기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실적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반기까지 계속해서 좋은 흐름이 이어질 걸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를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공급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고차 가격도 상승을 하게 되고 그리고 네. 신차 가격도 상승을 하면서 가격 효과에 따른 마진율 개선 효과 이게 생산 차질 효과를 훨씬 압도한다라고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결국에는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이 거의 100% 가깝게 뭐 98%라고 하던데 해외에다가 그 의존하는 차량용 반도체 이슈 때문에 현대차는 내재화를 좀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도 흘러나오던데요. 국내 팹리스 업체하고 뭔가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이제 뭐 차량용 반도체 이번에 이슈가 되는 것 같은 경우는 이제 MCU라고 하는 아이템이 좀 이슈가 됐는데요. 네. 사실 이제 MCU를 설계하는 부분보다는 생산 쪽에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MCU를 설계하는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은 글로벌리 굉장히 여러 업체들이 존재를 하는데 생산 같은 경우에는 대만의 TSMC에 좀 집중이 돼 있다 보니까 이번에 좀 병목 형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사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산에 내재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설계하고는 조금 이제 거리가 있는 부분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 봤었을 때 반도체가 자동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좀 커질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적으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대차도 내부적으로 이제 차량용 반도체를 개발하기 위해서 유닛을 갖고 있고요. 현대 오토론이라고 하는 뭐 이거를 이제 현대 오토에버하고도 이제 합병을 시켰고 네. 현대 모비스도 이제 자체적으로 준비하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내에서 이제 역량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하고 컨소시엄을 구성을 해서 이 부분을 앞으로 이제 주력 사업으로 키워 나가겠다라는 플랜입니다. 따라서 이제 국내에서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밸류 체인들은 이 부분에서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 차량용 반도체의 공급 부족 현상으로 신차 출시가 지연이 되고 고객들한테 그 인도되는 시점도 지연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신차급의 중고차가 굉장히 각광을 받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완성차 업체인 현대차도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를 하던데 주가의 영향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국내 이제 중고차 시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중기적합 업종 그 이슈 때문에 네. 진입이 좀 제한이 돼 있는 상황인데요.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업종으로 이렇게 네, 되군요. 적합종으로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제한이 돼 있는데 뭐 최근 들어서 이제 대기업도 진출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는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에 진출을 하게 되면은 완성차 입장에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기본적으로 중고차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인프라들을 완성차들이 다 이미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정비라든지 뭐 아니면 중고차 인증이라든지 뭐 유통 관련된 모든 인프라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굉장히 쉽게 사업에 진출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고차 가치라는 게 사실 신차 고객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중고차 가치가 보존이 돼야지만 신차를 구입하는 데도 상당히 좀 용이하게 되고 네. 그리고 브랜드에 대한 이미지도 높아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대차 그룹이 진출을 해서 중고차 잔존 가치를 이제 보존을 해준다라고 한다면은 소비자한테도 긍정적이고 또 소비자 가치를 통해서 시장 지배율도 좀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거기 때문에 진출을 한다면은 이제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것으로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이 완성차 업체들의 주가도 들썩이고 있고 관심을 많이 받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 업체들로 자연히 또 관심이 이동하고 있거든요. 자동차 부품 업체들 중에 좀 볼 만한 기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자동차 부품주들도 최근에 이제 현대기아차 주가가 상승을 하면서 이제 좀 동반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현대기아차가 좋으면은 당연히 이제 현대차 그룹의 계열 부품사들이죠. 뭐 이제 현대위아나 현대모비스 같은 업종들이 이제 업체들이 이제 각광을 받게 되고요. 모비스 같은 경우는 사실 AS 부분이라고 하는 좀 독립적인 비즈니스 영역이 있기 때문에 연동성을 봤었을 때 베타 측면에서는 이제 현대위아가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주가가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나타낼 걸로 좀 기대가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전반적으로 신차 출시들이 굉장히 좀 많이 밀려져 있습니다. 원래 상반기 때 출시를 했어야 됐고 그리고 생산을 했어야 되는 차종들이 차량 반도체 부족 현상 때문에 하반기로 스케줄이 다 밀려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보다 하반기 때 신차 효과들이 굉장히 많이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점들을 감안했었을 때 최근에 이제 생산량이 급증하고 있는 전기차 관련된 부품주들이 또 하반기 때 각광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감안하면은 이제 현대위아나 한온시스템 같은 업체들이 이제 수혜가 좀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지금 선진국에서 생산량 회복이 굉장히 빠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 이제 비중이 큰 이제 뭐 SL, S&T 모티브 같은 업체들도 긍정적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부품 업체까지.
시간이 추가로 여쭤보기에는 좀 뭐는데 기아차의 첫 전용 전기차 EV6 미국 네. 사전 예약 판매가 하루 만에 1,500대 완판 나왔네요. 네. 네, 이것도 플러스인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유럽이 됐든 뭐 미국이 됐든 지금 전기차 사전량을 받기만 하면은 뭐 거의 하루 만에 다 완판이 되고 있는데 뭐 그만큼 지금 현대기아차 전기차에 대해서 관심이 높고 또 인기도 뜨겁다. 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꾸준한 관심을 계속 기울여야 되겠군요. 현대 위아 얘기들을 많이 하시길래. 자, 오늘 예상치 않은 만도 질문까지 받아주시고 너무 고맙습니다.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 자동차 애널리스트 이재일 연구원이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